5.18은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정희의 18년 동안의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나 했더니 5.18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참사 사건으로 그 많은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그래서 엄혹한 독재 시대가 와요.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고 끔찍한 시대였던 거죠. 그렇게 7년 동안을 지낸 거예요. 87년까지. 전두환이 이제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가 말한 7년 단임제, 그래서 이제 선거 자체가 직선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후계자라고 인식되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직선제로 바꿔서 대통령을 우리 국민 소보로 뽑지 않으면 왜 통일주적 국민회의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직선제를 얻기까지 우리 지금 세월호랑 아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의 사건의 참사가 일어나고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3년 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빨리 무너진 거예요. 시대가. 언론이 닫혀 있다 보니까 전두환 임기를 다 채워줬죠. 그리고 나서 직선제를 요구하고 민주화가 되고 노태우는 또 자기 나름대로는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고 본격적인 작업은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 감옥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18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5.18은 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87년에 민주화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적인 이념적인 토대가 5.18이었고요. 그 토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민주화의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 다시 이명박 박근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 그 혁명이 진상규명이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에 의해서 덮여요. 2013년에 대통령이 참석한 게 마지막인데요. 그게 이제 박근혜가 취임한 첫 해였습니다. 그때 나중에 최순실 게이트 때 그런 논란이 생겨요. 최순실에 의해서 5.18 기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기념사가 바뀌어졌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5.18 기념식에 참석한 건 2013년 단 한 번. 이 자리에서 낭독한 기념사 역시 기념식이 열리기 만 하루 전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돼 열람된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최 씨의 PC에서 발견해 공개한 해당 파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기념사를 대조해봤더니 10여 군데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세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장이 됐다며 5.18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5.18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그 의미를 평가한 부분을 빼내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의 힘과 광주의 정신을 믿겠다는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이 파일을 최순실 씨가 직접 수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도움을 받았다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될 듯 하다가 지금까지 덜 된 상황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은 올해가 37주년이거든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올해 37살이라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흐른 건데 근데 5.18 기념식의 가장 명장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역시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5.18 유가족 중에 김소영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태어난 날이 80년 5월 18일이에요. 광주 산부인과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이분의 아버님이 완도 수협에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딸이 이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올라오시는 과정에서 사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내려가려는 찰나에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분 뒤를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안아줘요. 이거는 우리 역사에 남을 명장면인 게 만약에 박근혜 같으면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샀겠죠. 연출은 되죠. 그 세월호 사건 때 유가족 할머니 오셔가지고 가짜로 꾸며진 실제로 유가족이 아닌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유족 대표로 나와서 하시고 난 1980년 5월 18일 생인 이 김소영 씨를 이건 각본에 없었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정부 공식 행사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서
안아주는데 김소영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밝힌 얘기도 하나 있죠. 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지난 10년간 5.18 기념식에 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왜곡된 기사와 말글로 5.18이 상처받은 게 싫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약속처럼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는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고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했다고. 아이고, 미치겠네. 씨. 아이고. 아, 그 이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38살인 거네요. 지금 37주년이니까.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뭉클해지는 장면이고요. 그 장면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하지만 한 번도 당신을 보지 못한 소녀가 이제 당신보다 더 커버린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 이 장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가가서 그걸 모르고 김소영 씨는 앞으로 계속 훌쩍이면서 가고 있는데 관계자가 멈추 세우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우하게 만드는데 그럴 법도 하네요. 그분 아버님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셨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도 나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연배가 되셨겠죠. 자기 생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생일이 제삿날인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 나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그 죄책감에 평생 산 거잖아요. 예. 나 아니었으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행복하셨을 텐데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산부인과로 나를 보러 오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는 그 평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행동, 다른 어떤 표현이 돌발 행동이라고 쓰는데 그런 돌발 행동 너무 좋지 않아요? 인간적이고.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당신이 제게 사랑이었음을 당신을 비롯한 37년 전의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5.18 기념식이 이렇게 원래 뭉클했었냐?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국가가 억지로 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정말로 가슴 찡하게 하는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 서천석님의 트윗입니다. 문 대통령이 자꾸 공약을 어기고 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자꾸 울리고 있나. 아침에도 울었는데 지금 다시 기사들 보니 눈물이 난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눈물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 아버지 같으세요. 근데 80년 5월에 계엄군에 연행돼가지고요. 고문 받고 풀려나신 모 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늘 그 행사장에서 쓰러졌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그 순간에 이제 그분이 쓰러지니까 119 구급차가 왔겠죠. 근데 그 구급차가 와서 그분을 싣고 나간 그 사이에 문 대통령 차량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문 대통령 차량이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뭐 물론 당연한 거죠. 이게 상식적인 것 같으면 당연한 건데 대통령의 차량보다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그 어떤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보여준 모세의 기적. 대통령이 타 있는 차량, 경호 차량들이 구급 차량을 먼저 비켜주는 정말 훈훈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의 스타일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바로 그런 자그마한 사건이었고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정말로요. 사람 한 명
사람 한 명 바뀐 것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도 살아있고요. 거기 피해자 가족들은 대부분 다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하게 어떤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오늘 감동스러운 장면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이물류한 행진곡을 재창을 하시더만요. 아주 기본적인 정신적인 이념적인 토대가 5.18이었고요. 그 토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은 민주화의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 다시 이명박 박근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 그 혁명이 진상규명이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에 의해서 덮여요. 2013년에 대통령이 참석한 게 마지막인데요. 그게 이제 박근혜가 취임한 첫 해였습니다. 그때 나중에 최순실 게이트 때 그런 논란이 생겨요. 최순실에 의해서 5.18 기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기념사가 바뀌어졌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 5.18 우리 지금 세월호랑 아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의 사건에 참사가 일어나고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3년 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빨리 무너진 거예요. 시대가. 언론이 닫혀있다 보니까 전두환 임기를 다 채워줬죠. 그리고 나서 직선제를 요구하고 민주화가 되고 노태우는 또 자기 나름대로는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고 본격적인 작업은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 감옥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18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5.18은 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87년에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5.18은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정희의 18년 동안의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나 했더니 5.18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참사, 사건으로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그래서 엄혹한 독재 시대가 와요.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고 끔찍한 시대였던 거죠. 그렇게 7년 동안을 지낸 거예요. 87년까지. 전두환이 이제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가 말한 7년 단임제. 그래서 이제 선거 자체가 직선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후계자라고 인식되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직선제로 바꿔서 대통령을 우리 국민 소보로 뽑지 않으면 왜 통일주처국민회의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직선제를 얻기까지. 삭제된 부분은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세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장이 됐다며 5.18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5.18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그 의미를 평가한 부분을 빼내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과제라며 다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주의 힘과 광주의 정신을 믿겠다는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건 2013년 단 한 번. 이 자리에서 낭독한 기념사 역시 기념식이 열리기 만 하루 전 최순실 씨에게 미리 전달돼 열람된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최 씨의 PC에서 발견해 공개한 해당 파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기념사를 대조해봤더니 10여 군데에서 차이가 발견됩니다.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